네, 안녕하세요. 새끼남입니다. 네, 오늘은 약간 공모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작업을 해봤어요. 공공입찰만 하다가 문득 공모전은 또 어떨까? 네, 전반적인 통찰력을 바탕으로 기획력을 무기로 해서 공모전을 참여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공공입찰 기획자가 공모전에서도 먹힐까? 네, 이런 좀 궁금함이 들어가지고 공모전에 한번 참여해 봤는데 좀 재밌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공모전의 전문가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제가 영상 전공도 아니잖아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전공자가 영상 공모전에 참여해서 네,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기사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제 저희들이 공모전을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택배 기사님이 이제 하나의 택배를 옮기는데 1분 7초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근데 말로써 1분 7초 할 때는 1분 7초 바쁘시네, 그냥 이 정도로만 느꼈었는데, 이제 막상 저희들이 촬영을 한번 해보니까 와, 이게 진짜 정신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때마침 이제 비대면 사이가 더 이렇게 되면서 택배 기사님에 대한 이슈가 또 많아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맞물려서 아, 이거 우리가 좀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경험과 또 기획이 합쳐져 가지고 이번 콘텐츠를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획이란 일을 해왔지만 대중들하고 대면을 해서 오는 기획과 진행을 했었지,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대중과 소통하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기획이 과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좀 테스트의 장이었고, 또 기분 좋게 여기까지 좀 오게 되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펼쳐보자 라는 가능성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대학생 시절에는 공모전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군대를 다녀와서는 이제 공공입찰을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공모전에 대한 필요성과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이제 공모전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네, 문득 이런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쨌든 내가 살아온 과정이 실적이 없는,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을 살면서도 남들보다 잘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을 없애시킬 때 항상 저는 이제 통찰력과 기획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믿고 지금도 공공입찰 영원에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프로젝트를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을 한번 또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비전공자가 영상 공모전에 참여했을 때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첫 공모전을 각 잡고 들어갔었는데, 앞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선 올라가서 이제 응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했죠.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들인데 저희들은 업력도 없고 또 전공자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값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더욱 얻을 수 있는 경험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모전을 들어갈 때도 가장 먼저 이제 고민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나에게 집중하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아까 이제 이 공모전은 사실 대상을 보면요, 여기도 그냥 나와 있거든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며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기업도 가능. 저희 여기 속해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사회적 기업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참여를 했던 거고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이런 장인을 찾아서라는 예능 콘텐츠, 사회적 기업 제품을 좀 예능 다큐 형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런 거를 콘텐츠화 하는 단계였고, 제로 웨이스트니 이제 48초 광고니 이런 캠페인 활동들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한번 꾸며보자. 네, 이러한 것들을 기획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방향성이랑 이 공모전이랑 잘 어울린다. 그래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아무리 남들이, 내가 기획자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야,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치와 가치관과 기획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괜찮은 거지, 나한테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작성을 하고 내가 서브를 보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담당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한테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기획자가 이러한 경험과 나의 지금 갖고 있는 강점들을
어떠한 사업과 연결을 시킬 때 그냥 공고문을 보는 순간 이제 기획과 상상력이 내가 가진 강점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뭐 한 달에 12개, 10개니 뭐 5개 이렇게 작성 안 하고 2-3개 작성해도 충분히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획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향성을 토대로 이제 여러 공고문을 봤었어요. 뭐 이제 경북 농촌 체험 휴양마을, 여기 가서 못 찍으면 재밌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방향성하고는 좀 맞지 않았어요. 그냥 상상이었던 거죠. 이거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거는 그냥 현실 속에 없는 그냥 상상이고, 요 부분은 지금 이미 하고 있었던 이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통한 어느 정도 갖춰진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상상력이 출발을 해야 이게 이제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근거 없는 상상으로 작성하게 되면 이제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겠죠. 그냥 이게 이제 들이닥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잘하겠는데? 라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상상은 하되 그 상상의 근거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방향성과 현실을 기반으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게 저의 이제 경험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캠페인 쪽으로 우리 채널의 정체성을 만들어 보자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경제 공모전, 게다가 어떤 주제가 없고 아무 영상이나 만들래. 좋다. 그러면 우리 캠페인으로 우리가 했던 거니까 뭐 입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건 있을 것 같다.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맨 앞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 발견하시지 않았나요? 이게 영상 챌린지입니다. 제가 만드시는 콘텐츠 보시면 알겠지만 뭐 썸네일이니 뭐 이런 전반적인 촬영이나 조명, 영상 효과 이런 거 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영상에 대해 관심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은 야, 이거 왜 하냐, 시간 아깝다 라는 이제 무모한 도전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사회적으로 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든가 누가 봐도 그냥 이걸 했을 때 얘가 뭐 생명에 위협이 있어,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면 돼요. 남들 이야기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듣고 그냥 안 되겠는데? 하고 그냥 제 꿈을 꺾어버렸으면 이거 참여도 못했었고 이런 결과도 없었겠죠. 공공입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뭐 서류 준비할 거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리고 그거 뭐 심사위원들 다 내정돼 있어가지고 안 된다, 해보지도 않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경우 무조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한다면. 그리고 지금 제가 실제로 그런 걸 또 할 수 있다는 거를 라이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돼요. 그 성과가 뭐 하루아침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두시면서 성장 플랜을 밟아보시다 보면 뭐 한 몇 년 해보고 그 성장 플랜에 맞춰서 너무 우리가 미달이다, 그러면 그때는 포기해도 되니까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 공모전은 지금 현재 제가 진행하는 이 영원인 회사를 컨설팅해서 성장시키는 거하고 뭐 동일한 생각 체계로 접근을 합니다. 이 통찰력. 하지만 이 통찰력에는 저는 3가지 정도의 또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업계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 업계에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업계의 트렌드와 분위기가 현재 어떠한지, 그리고 나의 강점을 알아야겠죠. 뭐 저의 강점은 구성과 논리, 기획,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스나 아이디어를 주셨을 때 그거를 저는 굉장히 좀 잘 만드는 편이고, 스스로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방을 통한 창조는 잘하지만 스스로 창조를 하는 그런 천재의 유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위성이 있어야 되죠. 뭐 이런 2가지를 바탕으로 이 당위성이 내 분야가 될 수도 있고 내 전공이 될 수도 있고, 업계의 상황, 강점, 당위성.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한 통찰력이 있다면 공공입찰이든 공모전이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는 가장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입찰든 공모전이든 참여하기 전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야, 이거 몇 개나 들어올까? 작년에는 뭐 8개, 10개, 15개였는데, 아, 올해도 이 정도면 뭐, 이거 될까? 뭐 이런 수많은 확률에 고민을 하는데, 요 세 가지에서 딱 맞물려서 현실을 기반으로 어떠한 상상이나 좋은 기획이 나온다면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확률이 50입니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확률을 50%로 좁혀 놓으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 그냥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그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가업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 뭐 두 가지 정도가, 이 두 가지 정도를 두고 이제 마인드맵을 작성을 해봤는데, 사회적 기업 업계 분위기가 대부분 우리 착한 기업이에요, 우리 제품 좋아요, 뭐 영상미 예쁘게 해서 뭐 자연 제주도 뭐 배경 찍고 이러면서 그냥 정보 전달용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미는 좋은데 정작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자, 그럼 대중들에게 주목될 수 있는 콘텐츠는 뭘까? 이런 업계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 이런 기획이 잡히는 거예요. 대중들에게 주목될 만한 콘텐츠, 일상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뭐 어렵게 예쁘게 뭐 편집을 잘해서 인포그래픽스니 모션을 넣어서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아직 이 일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 뭔가 자연스럽게 푸는 그런 콘텐츠가 없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강점을 활용해서 이제 기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택배 기사님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의성 있는 소재를 골랐고, 그리고 업계 사항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사회적 기업 제품이 이때부터 뭐 바이소셜이 한창 그런 캠페인이 유행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영상들을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제품 소개, 그리고 뭐 메시지 전달, 너무 가볍게 만드는 건 지양. 네, 이 정도로 좀 분석을 할 수 있었어요, 기존 영상들을 보면서. 네, 그래서 이제 시의성 있는 소재인 택배 기사님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업계 영상의 기본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택배 기사님을 위한 이제 사회적 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컨텐츠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콘티를 짰습니다. 이제 SK에서 만드는 영상이 이제 재미와 텐션, 친근함이 좀 있더라고요. 기존 영상들은 좀 너무 정보 전달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제 바이소셜이라는 캠페인 활동을 감동 카메라 형태로 해서 사회적 기업 경제 제품을 소개하고 택배 기사님을 위한 선물을 일상적인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최종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를 하죠. 남들은 영상회사니까 이제 연출이나 영상미 편집이 좋다.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재미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1차만 어떻게 통과하면 2차에서는 일반적인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니까 창의성, 흥미성 다 이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차만 어떻게 통과하면 이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 당위성을 기반으로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뭐 공모전 한번 입상을 했다고 해서 공모전?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말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맛배기만 살짝 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이 분야에도 전문가가 계시고 변수가 많은 분야겠죠. 이거 직접 경험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은 그냥 거르시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다 힘들다고 해요. 영원에서 뭔가 아니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활동에 대해서 남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해야 사실 뭐 특히 30, 40대 대표님들께서 이제 경제적 자유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남들이 했던 대로 하면 그 될까요? 그 누군가가 이미 하고 있는 거고 누군가 하고 있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좀 대중화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건 무모해, 야 이걸 왜 하냐, 이런 분위기일수록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최근에도 공공입찰 하신다고 하면 그 귀찮은 서류 준비하면서 뭐래,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그때가 기회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분야에서 내 이름을 걸고 어떠한 기업과 부딪혔을 때 내가 빛이 날 수 있는 차별화된 아이템과 경험이 있다. 그러면 도전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규칙, 그런 기준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전문가하고 컨설팅 해야죠.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알려드린 공식이랑 조금 내가 뭐 맞물려서 가는 것 같아. 그러면 가능성이 있으시니까 3년, 5년, 10년 단위로 어떤 플랜을 기획해서 이 공공유치할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